문서 황재경의 판도라 박스. 자, 오늘은 지난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알아볼 텐데요. 정부의 의지대로 집값이 과연 잡힐지 어떨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의 경우 고민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이와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위치한 더온 부동산 대표 이사님이시고 원룸 신축에서부터 임대 매매 전문가이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이신 전민희 대표님 모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사실 너무 복잡해요. 일반인이 알아듣기에는. 그래서 콕 집어가지고 알기 쉽게 초등학교 한 3학년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7월 10일 발표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 7월 10일 날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7월 10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들은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 큰 항목들만 몇 가지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팩트가 굉장히 강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주택이 없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들, 서민들이죠. 서민들한테는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혜택을 좀 주겠다. 그 중에서 하나가 기회는 특별공급 있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거,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특별공급을 확대를 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할 경우, 분양을 받아서 주택을 소유할 경우 대출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 그러니까 대출 부분에 있어서의 혜택을 좀 주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거는 뭐냐면 주택 그 부동산 가격이 1억 5천 이하는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1억 5천 이상인 부동산은 50%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몸에 와 닿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2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으시면서 살 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2주택부터는 취득세가 8%예요. 그리고 3주택, 그리고 법인이 있거든요. 법인은 12%. 쉽게 말하면 1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내가 주택이 하나 있고 하나를 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취득세 8%, 800만 원 내셔야 되고요.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이신 분들은 1,200만 원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지금 적용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야, 그러면 몰아서 살 수도 없네, 지금은. 그렇죠. 형님, 그거 어떻게 해요? 난 돈 없어서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몰아서 살 수 있는 길을 놓쳐버렸네. 한마디로 세금으로 일단 조세 정책으로 그 부동산을 실소유주만 보호를 해주고 2주택자 이상들은 투기꾼으로 보고 정부 정책이 강하게 지금 1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취득세는 그렇게 높아졌고, 그리고 그러면 그 보유세, 양도세 순으로 가게 되는데 그 보유세 말하자면 보유세, 재산세. 네, 재산세나 종부세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합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내가 10채를 갖고 있으면 1억 정도의 1억짜리를 10개를 갖고 있으면 1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짜리를 4개만 갖고 있다. 그럼 4억이잖아요. 네. 다 자기 집은 없고 네. 오피스텔면 4개를 갖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는 안 내요. 재산세만 내지.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은 1, 2% 내고,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6억인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고 무조건 6%, 1년에 6%를 내야 된다는 그 가지고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은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량을 시장으로 내놓으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여줘. 종합부동산세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라고 하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부자들이죠. 예, 전체 인구의 몇 프로예요? 1%도 안 되죠. 아니죠. 서울은 아파트값이, 그러니까 이번에 정책이 포커스가 뭐냐면 서울, 경기도 네. 이쪽에 맞춰져 있는 거.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보통 보면은 가격 오르는 게 저희는 여기 올라봤자 1, 2천, 한 3, 4천 이렇게 오르는 서울 같은 경우는 업당이다 보니까 아, 이 정책의 포커스는 네.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을 니네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고 네. 일반 물건으로 풀어라. 네. 이런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지방은 끼어들게 한 거지. 네, 지방은 빼꼼히 끼어들은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예요. 네.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2주택,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아니고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니네 취득할 때부터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이 뜻이고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는 익산 같은 경우는 조정구역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중과세 되는 거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양도소득세에서 지금 세금을 강화하는 거는 단기 투자자들 있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동안 서울 쪽에서 아니면 아파트 지방 쪽에도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셔가지고 2년 안에 팔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하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뭐 예전에는 1년 미만에 파는 건 50%였는데 네. 이번에 바뀌는 게 네. 70%. 70%. 70%고요. 그 다음에 40%짜리였는데 네. 60%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원래 기본 세율 6에서 36%의 세율을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는 익산은 아직 그 조정구역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세율만 적용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2년 안에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금을 많이 내셔야 돼. 그리고 특히 하나 더 분양권. 지금 익산도 분양권을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아예 2년 이상 갖고 있어도 60%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뭔지는 아시죠? 예. 내가 아파트를 예. 사서 팔았을 때의 시세 차이, 예,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가구 1주택이 아니신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분양권도 같이 마찬가지예요. 법인도 마찬가지고 취득세 살 때부터 8%, 12%를 내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나 아니면 보유세를 뭐 1, 2% 아니면 재산세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고 있다가 팔을 때는 이제 뭐 2년 이상 갖고 있으면은 뭐 양도 차익이 적으면 뭐 6%짜리도 있겠지만 뭐 이제 많게는 뭐 40%짜리까지 있어요. 그러면 40% 세금을 내겠다 이거예요. 세금으로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폭탄 맞으셨어요, 세금. 큰일 났네. 네? 통장님 어때요? 괜찮겠어요? 저는 항상 무주택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임대사업자들이 있어요. 네. 한동안은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를 유도를 했어요. 뭐 세제 혜택을 주고 뭘 하겠다 해서 네, 맞습니다. 다주택자들을 네. 임대사업자로 이렇게 다 이렇게 네. 유도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710 대책 나오기 전에 6.17 대책, 6월 네. 17일 날 부동산 대책이 이미 한 번 발표했을 때 이때는 임대사업자들한테는 대출을 한 푼도 안 해준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 해줘요? 이번에도 안 이번엔 해요. 안 해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뀌진 않고 네. 임대사업자들한테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 대출을 안 해준다는 규정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한테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4년 단기 임대, 그다음에 8년 장기 임대, 그리고 공공 임대가 있거든요. 근데 4년 단기 임대하고 8년 장기 임대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7월 10일 날 나온 그 부동산 정부 정책을 보면 타켓이
타켓이 뭐 생애 최초 있고 뭐 신혼부부 특별공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양념으로 넣었다고 보고 제 생각에 타켓이 또 뭐냐 그러면 임대사업자 내지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끔 하는 다주택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물량을 공급한다고 하는 정책보다도 그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영향으로 시장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될 수도 있고 효과가 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시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큰 항목들만 나와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710 대책이 발표가 된 다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공부하는 중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번 대책을 하다 보면은 똑똑한 1주택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강남에 똑똑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안 나올 거고 가격은 점점 오를 것이고. 서울하고 지방하고 아파트 가격이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나고. 근데 똑같이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 지방에서는 다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요, 서울의 아파트는 막 6억, 10억, 막 12억, 막 20몇 억 하잖아요. 그렇지만 익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뭐 3억, 4억 하다 보니까, 그리고 2억, 3억 정도 하다 보면은 한 2주택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이 된다 해도, 아니면 재산세가 적용이 된다 해도 그냥 기존에 내던 세금보다는 조금 세금을 더 낸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거고, 피부에 와닿는 거는 내가 주택이 있으면서 한 채를 더 사고 싶으신 분들은 취득세 부분에서 피부에 와닿겠죠. 8%짜리 12%를 내야 되니까. 8% 내지 12%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1억짜리 아파트라면은 2주택, 내가 주택이 하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택이 하나 있으면서 1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더 사고 싶으면 800만 원을 내셔야 돼요. 취득할 때. 살 때부터. 그리고 주택이 두 개 있는데 하나를 더 사고 싶다. 그러면은 1200만 원. 1200만 원을 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에서는 피부에 와 닿을 거예요. 지방에서도. 아파트 못 사겠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2년만 갖고 계시면 기본 세율로 되기 때문에 이제 분양권을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양도세가 60%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는 피부에 와 닿겠죠. 그러면 익산하고 같이 이제 접목을 해본다면 익산의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이렇게 바뀔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익산은 지금 아파트값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아직은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큰 것들만 몇 개 내놨지 뭐 세부적인 것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큰 것들만 내놨지 구체적인 거는 정책을 발표하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후속 정책들이 나올 때까지. 그 돌발 질문. 네. 그렇게 이제 갭 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임대 사업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개인이 이렇게 다량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또 법인도 가지고 있을 건데, 그렇게 한 법인이나 개인이 이렇게 주택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몇 가구로 보세요? 몇 가구로 보세요? 총 어느 정도 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많죠, 뭐 여기에는 데이터는 아직은 저희는 없죠.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여권에서 2주택 이상은 매각을 하라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소유와 관련돼 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핫 이슈로 뜨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익산 정치인과 관련돼서 부동산 소유 여부를 두고 월세, 전세, 그리고 절세, 철세와 관련돼서 어느 그 정치인이 여기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통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월세, 전세, 그 절세, 철세는 철세가 누구인지 네. 익산 시민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을 네. 모 의원님이 네. 늘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 첫째 그 이제 월세 전세 이 부동산 소유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이제 한 분씩 그 더불어민주당 한병더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단독주택을 익산 시내에 소유하고 계시고, 또 어머님을 그 모시는 관계로 이번에 전세를 하나 마련을 했다. 아니 전세를 네. 이제 아예 네. 이제 안 하고 네. 주택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럼 서울에서는 어떻게 그럼 또 계시느냐, 네. 의원 활동할 때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구를 그 지역에 둔 그 의원님들은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정치 후원금이나 정치 자금을 원룸만 그 사용할 때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놔서 지금은 혼자 쓸쓸하게 거기에 계시고,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김수웅 의원님,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 전문가,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이신 김수웅 의원님은 서울의 그 옥수동. 네. 지금 불과 네. 2달 사이에 1억이 올랐다는 정말로 똘똘한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시고, 익산의 주거 형태는 제가 뭐 확인하면 또 뒷조사안에 뭐단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데, 네. 선거 기간 동안에는 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를 하셨다는 거, 이 편안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구가 익산임에도 불구하고 익산에는 집이 없는 상황인 거네요. 태양광만 있습니다. 태양광만 있어요. 부럽습니다. 그 다음에 부럽습니다. 이제 정은율 익산시장님, 네. 그 은평구 뉴타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그 소유하신 지는 좀 상당히 되셨고, 거기는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기는 뭐 김수웅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뭐 한두 달 있으면은 1억씩 오르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뭐 우리 동네 말로 시원찮게 그 있는 데고, 그다음에 익산에서는 전세를 살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 저희 그 정원율 시장님은 지금 2016년도부터 지금 시장을 역임하고 계신데, 익산에 아파트가 없어요. 집이 없어. 청렴하시니까. 청렴하시니까. 돈이 있어야 그걸 사지. 그니까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관사 구매를 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됐었죠. 예. 근데 말하자면 그는 익산에 집이 없다고 하는 거는, 서울에만 있고 집이 없다는 거는 언제든지 익산을 떠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월세는 한병도 의원이, 아니, 김수웅 의원님. 김수웅 의원이고, 그리고 전세는 정원율 시장님이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절세는 그러면 한병도 의원입니까? 아니요, 뭐 꼭 굳이 그런 건 아니고, 사세를 여기에 하다가 가깝다. 보니까 여기에 가깝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철세인데, 철세 궁금합니다. 이제 철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꼭 뼈를 묻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애양심이 고향에 대한 애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가장 단순한 그 지역에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 방법이 네. 재산세거든요. 네. 지방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익산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는 15억 이상이 되는 10억 이상이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면서 익산에 있는 아파트나 거주는 월세나 전세로 한다는 것은 철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철새가? 그것은 익산 시민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는 굳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자천 타천 다음 지방선거 때 시장 그 후보로 거론되는 강팔문 새만금 겨알공사 사장님 오니까 좀 이상하네. 신문에 다른 언론에는 강남 두 채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 하나는 실제 거주하는 자녀들하고 거주하는 곳이고 또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처가 쪽으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거 1가구 2주택 빨리 처리해라 그런 지침도 내려오기 전에 정리를 했답니다. 앞서서? 다시 돌려줬답니다. 앞서서 네. 대단하시네. 선제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철새가 강팔문 사장님인 줄 알고. 그 익산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그 전 도의원님 그분이야 뭐 여기에 아파트를 가지고 오랫동안 쭉 살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김성중 성장 포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 한 10여 년 전에 그것을 구입한 지금 현재 자녀들이 살고 있답니다. 근데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팔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러면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여기는 전세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뭐 집을 여러 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돈이 있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익산 정치인의 그 월세, 전세, 절세, 철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여기 빠진 분도 많아요. 조금. 네, 이건 맞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는데 보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 기대됩니다. 다음 주 주제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 최고 전문가이신 우리 전미희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주제는 뭔가요? 통장님, 아버님 눈에 태양광 설치해드려야겠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